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희 쌤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2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36개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지금 진행하는 게 합격서 요약집이죠. 매주 3, 4강씩 올려드리고 있고 준비 기출은 거의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권을 통치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어요. 구입하실 분은 계좌번호 해당 금액 입금하시고 이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세요. 학교 가실 분 성명,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 이름도 아래 셋 중에 하나 정확히 적어주세요. 바로바로 배송해드립니다. 항상 중개사법은 이론 강의와 기출문제 함께 병행해서 공부해주세요. 오늘은 23가 합격서 강의입니다.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란 사회에서 실거래가 신고라고 부르는 걸 말합니다. 자, 합격서 10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요번 신고 내용 조사가 있는데 시장 군수구청장 얘가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신고사항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사에게 계약서,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그랬죠. 자, 다시 보시면 거래계약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인데 만약에 통장으로 보냈다면 매매대금 통장으로 10억 보냈어요. 그럼 통장 사본 가져오란 말입니다. 그 서면이에요.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 부동산 거래 신고는 탈세 방지, 실질 과세를 위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동네 34평 아파트를 보통 다 10억 정도 신고했거든요. 나만 8억에 신고했네요. 그럼 2억 차이 나면 너무 심스럽죠. 그럼 부릅니다. 불러서 8억을 어떻게 주고받았어요? 라고 증명하라는 거죠. 통장으로 보냈는데요. 그럼 통장 사본 가져오랍니다. 그럼 잘못하면 들킬 수 있죠. 이렇게 실질적 심사하는 거죠. 다음 신고필증 교부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탈세 의심이 없네요. 그럼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그럼 신고필증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 받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번 부동산 거래계약 검증이 있어요. 자,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가 그때 구축운영 나오면 항상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추에서 국토부 장관. 다시 국토부 장관은 신고받은 내용, 그 밖에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책을 구축운영 나오면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구축운영했죠. 그럼 신고관청, 시공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 이거 국토부 장관이 구축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적절성을 검증해야 되고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세무감사장에도 통보해야 됩니다. 8번 이제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가 나옵니다. 자, 1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한 후 해당 거래 계약이 나가리가 되죠. 해제, 무효, 취소, 가로 열고 이하 해제 등이라고 말합니다.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주의하실 게 누가 신고해야 되죠? 자,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치시고 신고에 동그라미 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개공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신고해야 된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 신고해야겠죠. 자, 2번 주의하세요. 개업공인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했는데 그 개업공인사가 해지 등 신고를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개공은 해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공이 계약을 체결해서 개공이 매매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때는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해야 해서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거든요. 근데 그 후 계약이 해지가 되면 신고 의무는 개공에게 없습니다.
개공은 해제 신고할 수 있다요. 의무는 항상 거래 당사자에게 해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107페이지 오시면 다른 제도 관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반복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 필증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 또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농지를 매매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이 토지, 농지도 토지죠. 이 두 개 다 토지로서 이 두 가지 주된 취지는 땅 투기 방지, 투기 방지가 주 목적이에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주된 목적이 실질과세죠. 실질과세. 두 가지 취지가 다르네요. 그래서 토지 거래가 받거나 농지증 받아도 별도로 거래 신고 다 해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부동산 매매 계약 거래 신고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실거래가 신고사항에 포함됐죠? 당연합니다. 2번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 경우 매도인이 거래 신고 거부하면 다른 일방 매수인이 단독 신고해야겠죠. 3번 거래 신고 후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 해제 취소됐네요. 그럼 공동 신고죠. 공동 신고, 공동 취소를 신고해야 되죠. 이게 정답입니다. 공동 신고 원칙이죠. 4번 주의하세요. 개업공인사가 매매계약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사가 신고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개공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게 여기 딱 한 군데죠. 개공이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했죠. 개공이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를 제외하고 다른 데는 개공의 신고 의무가 없어요. 4번, 5번 잘 비교하세요. 5번 개공이 매매계약을 신고했죠. 근데 그 매매가 해지가 되면 개공이 해지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 개공은 해지 신고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4번에만 개공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 다른 데는 개공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위반시 제재가 나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법도 제재를 공부했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제재가 나옵니다. 3-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옵니다. 1번 신고 대상 계약, 즉 매매 계약을 신고하죠. 이걸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 올리려고 이 동네 아파트가 34평이 한 10억이 거래되거든요. 10억이 거래되는데 매매 계약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12억으로 막 거짓 신고합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점점 올라서 진짜로 12억까지 찍을 수 있겠죠. 2번은 그 반대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한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한 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아파트가 지금 34평이 약 10억에 거래돼요. 근데 금매로 9억에 나왔네요. 금매로 1억 싸게 9억에 나와서 매매했습니다. 9억에 거래 신고했어요. 아주 정상이죠. 1억 싸게 나올 수 있죠. 9억에 나와서 9억에 매매해서 9억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신고했는데 아파트 분여회에서 계속 찾아와서 그 가짜로 해제 신고해달래요. 9억으로 신고되어 있으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질까봐 계속 거짓으로 해지하라고 해제 신고하라고 압력 넣습니다. 안 그러면 아파트 분여에서 이 사무소에 일 맡기지 말라고 막 그렇게 압력을 넣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했어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봐 거짓으로 해지 신고한 자 이 두 가지는 3-3으로 처벌됩니다. 그럼 이걸 외우는데 잘 보세요. 여기가 아니 여기 불이죠. 이번도 아니 불이고 다 거짓이네요. 그럼 아니불을 한문으로 어떻게 해서요? 여기 아니불 그리고 둘 다 거짓 신고를 그냥 제가 고기라고 합니다. 그럼 불고기요 불고기죠.
이게 3-3이죠. 3-3. 그래서 3-4만 불고기 드세요. 3-4만 불고기 드세요. 불이 뭐예요?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거짓신고, 거짓신고. 두 개죠. 거짓신고한 자, 거짓으로 해지신고한 자. 다시 3-4만 불고기 드세요. 3-4이 뭐라고요?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신고하게 두 개입니다. 앙이퍼 재밌죠? 3-4만 불고기 드세요. 다음 3천만 원이야 과태료가 있는데 자 1번, 2번이 아까 3-3과 겹칩니다. 1번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인데 가로 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 여기 과태료 제외한다. 그럼 이런 말이죠. 제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했어요. 그럼 이게 3-3의 겹치기니까 3-3으로 처벌받았다면 여기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이제 3-3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면 3천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신고한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해제 신고한 자 가로 열고 3-3 부과받은 경우 제외한다. 그러니까 2번을 했는데 3-3과 겹치죠. 3-3으로 처벌받았으면 과태료 제외,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이제 3-3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죠. 그때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똑같아요. 이게 3-3과 겹치니까 1번, 2번이 3-3으로 처벌받으면 과태료 안 때리고 근데 3-3 처벌 안 했다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린다는 말입니다. 다음 3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뭐라 그랬죠? 부동산 매매했을 때 매매대금을 어떻게 지급했는가? 통장으로 보냈다면 통장 사본 가져오라 그래요. 그거 제출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게 3천만 원 과태료죠? 이게 삼촌가요. 삼촌가. 다음 이게 불고기 지지자입니다. 불고기 먹으려면 지지자. 누구랑 지져요? 삼촌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신고한 자이고 1번, 2번. 다음 지지자가 3번. 여기 지급 증명 자료. 다시 불고기 먹으려면 삼촌가 불고기 지지자. 재밌지 않기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 안이불을 한문 안이불 이게 발견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어떻게 제 머리가 안이불을 세상에 한문 안이불자를 발견했을까? 정말 제 자신이 감탄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안이불자를 발견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다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삼촌과 불고기 지지자, 안이불 거짓신고 두 개고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죠. 자, 아까 1번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고 그 외의 자료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음 2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조장하거나 방조가 도와준 자. 그럼 잘 보세요.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으로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거짓 신고했는가 모릅니다. 그냥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입니다. 3번 잘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죠. 잘 보세요. 매매 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매매 계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매매 계약하면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 거부한 자 포함합니다. 이런 매매 계약을 하지 않았죠. 그럼 아까 3-3 안이불로 가요. 3-3 안이불. 여기는 매매했습니다. 근데 신고하지 아니한 자요. 4번 잘 보세요. 부동산 거래 해지 등
신고하지 아니한 자죠. 그럼 부동산 거래 매매 계약 해제했어요, 안 했어요? 해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해제했으면 해제 신고하라 그랬죠. 해제했는데 해제 신고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해제하지 않았으면 3-3 안이불 3-3 안이불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안이불을 발견한 게 신환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5번 개공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막 못하게 해요. 또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요구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 이렇게 열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500만 원이죠. 5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이게 여기서 잘 보세요. 오마이 갓이요.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우리 남편은 외조가 정말 아니요. 다시 오마이 갓. 우리 남편은 외조가 정말 아니요. 외가 외의자료. 조가 조장방조. 여기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요구한 자. 다시 오마이 갓. 우리 남편은 외조가 정말 아니요. 이렇게 올 겁니다. 암기법 정말 훌륭하죠? 저는 역시 천재예요. 그 다음 108페이지 이제 취득가액 10% 이하 과태료네요. 취득세입니까? 취득가액입니까? 가액. 100분의 5입니까? 100분의 10입니까? 100분의 10. 5에서 10으로 개정됐죠. 그래서 취득가액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인데 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탈세하려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자기가 탈세하려고 얼른 가서 거짓으로 신고한 자입니다. 자, 그럼 이거 이렇게 열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지금 탱가 놀면 안 되죠? 올해 꼭 동착해야 되죠? 이게 10, 영어로 10이 10이죠, 10. 이게 탱가예요. 탱가 하고 노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요. 다시 탱가 노는 게 우리 의무인가 아닌가. 탱가가 뭐예요? 취득가액 10%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 의무 아닌 자가 거짓 신고. 다시 탱가 노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취득가액 10% 이하 과태료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 의무 아닌 자가 거짓 신고입니다. 탱가 노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다 거짓 신고한 거죠. 부가권자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가징수한다. 이 경우 개공에게 과태료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가 1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공의 중개사무소, 다루고 법인은 주사무소, 관할 시공구청장, 등록관청에게 통보해주라고 되어 있네요. 알려주란 말이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자, 제재를 정리해요. 이게 3-3이죠. 500만원 과태료. 여기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야. 그러면 3, 4만 불고기 드세요죠. 그래서 1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해서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짓 신고한자. 2번은 부동산을 신고한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자. 자, 500만원은 오마이갓 우리 남편 외조가 정말 아니요. 1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로 외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거짓 신고를 주장하거나 방조했다. 자,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으로 거짓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거짓 신고했는가 모릅니다. 아무튼 주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짓 신고한 자는 여기 밑에 탱가로 내려갑니다. 3번 주의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자 매매 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매매 계약 했습니다. 매매 계약 했어요. 안 했으면 여기 이쪽 안이불로 와요. 여기 매매했죠. 근데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자.
4번은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하지 아니한 자. 자, 해제했어요, 안 했어요? 해제했어요. 해제 안 했으면 여기 안이불 와요. 여기는 해제했습니다. 그럼 해제 신고해야 되죠. 해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개공에게 거짓 신고 요구한 자. 다음 탱가 노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인데 거짓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도 가서 거짓 신고입니다. 그리고 삼촌과 불고기 지지자 그건 같이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23강을 공부했습니다. 암기법 잘 외우시고 암기법이 얼마나 재밌고 훌륭합니까? 그럼 외우셔야 되죠. 암기법이 너무 좋으면 또 안 외우더라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 암기법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또 암기법을 개발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좋은 암기법 잘 외우세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꼭 맞춰야 됩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